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한 산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몇 번 봤던 곳으로 아름다운 산책로와 한적한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찾는 여행지였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녹음이 짙은 숲과 상쾌한 공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산장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낮에도 어딘가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오랜만에 여행을 만끽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한 친구가 늦어져서 나와 다른 친구 2명은 먼저 숙소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커졌고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옆방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이상한 소리가 시작된 시간이 늦은 밤이었고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틈도 없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나 친구가 돌아온 건 아닌지 확인해 보았지만 젖은 발자국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이상한 사실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늦게 돌아온 친구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우리가 농담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우리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방 안에 있는 거울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얼핏 보기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형상이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방을 재빨리 나갔다. 그리고 마주한 것은 복도를 따라 또렷하게 보이는 젖은 발자국이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온몸에 물을 끼얹은 듯 그것도 한 사람의 자국만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소리 높여 다른 친구들을 불러나와 함께 발자국을 따라 내려가 보았다. 발자국은 산장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주위로는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을 닿지 못한 듯 잡초와 이끼가 무성했다. 우물 옆에서 우리는 가까운 마을의 노인을 만났다. 그는 우리가 그곳을 찾은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 우물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전에 그곳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지친 삶 끝에 결국 우물에 몸을 던져 비운 후에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녀의 한이 맺혀 우물 근처에 발을 들이게 된 이들은 그로 인해 기이한 현상을 겪곤 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장소를 서둘러 떠났다. 산장으로 돌아온 후에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당장 짐을 챙겨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그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그 일을 잊지 못했다. 특히 나와 공포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었고 나는 사람이 없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때때로 깜빡 잠든 사이 그곳에서 맛본 불안감과 거울 속 형상이 아른거린다. 아직도 그 우물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 그 여인의 사연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궁금함이 남아있다. 하지만 다시 그곳에 발길을 들이기엔 너무나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버렸다. 이후부터는 밤중의 발소리나 창문 너머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다른 세상이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잠에 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의 괴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 개인적으로 이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까운 친구와 함께 몇 박 일정으로 미지의 시골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시간이 개인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첫날 마을 입구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더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외지인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 노부인은 우리가 묵을 민박집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중년의 부부였으며 이들은 방문객들에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알 수 없는 암시적인 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첫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 외에도 정말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의 속삭임 같은 소리와 함께 불길한 느낌이 드는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친구와 나는 겁에 질려 잠을 뒤척이다가 결국 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민박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마을에 오래전부 터전에 내려오는 괴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을과 외부를 잇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젊은 여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마을에 머물며 외부인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마을에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평안을 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그날 밤 이야기의 진위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시간 친구와 함께 마을 외곽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에 나왔던 다리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길을 재빨리 걸었습니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고 고요한 분위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쑥 불어온 바람에 나무들 사이가 술렁였고 그 속에서 낮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추적하려다 급히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의외로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은 그녀가 너희를 보았구나 며 오히려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면서 친구와 나는 마음속 깊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다리 위에서 느꼈던 싸늘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을에는 여전히 그녀의 전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수년 전 대학생이었던 제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경험입니다. 어느 가을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폐가 탐험을 떠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폐가를 발견했고 귀신이 출몰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죠. 믿지 않는 성격의 저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우리는 괜히 겁을 주고받으며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등의 허풍을 떨었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황량하고 음산했습니다. 무너진 지붕과 금이 간 벽, 그리고 온통 낙엽으로 덮인 앞마당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폐가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휴대용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도 불지 않던 방구석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등골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괜히 긴장감을 덜기 위해 우리는 다시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여기 CCTV 설치했냐? 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휴대전화로 비춰본 방의 한쪽 벽에 무언가가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들고 있던 것이 투영되어 생긴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순간 우리는 그 장소가 단순 한 장난의 무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놀랍게도 그 물건이 건물의 배선함으로 이어져 있다고 외쳤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된 이 집안에 전기가 들어올 리 없었기에 우리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배선함이 뱀처럼 꿈틀거리듯 불현듯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이 생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먼지로 덮인 가구들이 삐그덕거리고 벽면에 오래된 액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우리 중 한 명이 무언가에 홀린 듯 앞으로 나서더니 저절로 열린 문을 통해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방의 문은 천천히 닫히며 쾅 소리를 내고 잠겼습니다. 이상한 정적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경멸과 적의를 담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고 할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오며 우리는 서로 다급히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창문에는 우리가 두고 온 친구가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희고 창백했지만 분명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경찰과 함께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친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라면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방이 바닥이 미묘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누군가 잃어버리고 간 것 같은 한 쌍의 어린아이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모두 그날 밤을 떠올리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폐가에 대해 물어보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근처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 마을 이야기는 소문이 퍼져 더욱 유명해졌지만 우리는 폐가에서 겪은 일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 그날의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때면 그때 폐가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그 창백한 미소가 떠올라 소름이 돋고는 합니다.